네, 안녕하십니까.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 손동우 부동산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영기 신반포 1차 재건축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제 원데일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큰 일을 하셨는데, 물론 조합장님께서는 이제 그 신반포 3차 조합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 조합장님께서 뒤에서 이제 자문하셨다는 거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냥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작년 7월 달에 이제 신반포 3차 원베일리가 허그 분양가 승인을 받아놓고, 이제 상한제랑 이 두 개를 비교하다가 이제 상한제로 갈 때, 저는 조금 솔직히 위험하다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상한제를 다시 재시행하면서 굉장히 악법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이제 감정원이 땅값을 이제 검증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원래 없던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만들게 되면서 상한제에서 땅값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거 괜찮을까라고 했는데 결정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제 성공을 결국 했는데, 어떻게 그때 그런 판단을 하셨었어요? 일단은 재건축은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정말 재건축의 전문가라면 어떤 정부의 규제나 완화가 있을 때 실제로 이걸 어떻게 피해 갈 수 있고 완화받으면 어떻게 적용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계산해서 네. 빠질 건지 들어갈 건지 이런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재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워낙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감정평가다 그러면 감정평가사한테 물으면 되는 거고. 근데 통상 뭐 국토부에서 아니면 언론에 얘기할 때 허그 분양가 우리 4,891만 원인데 거기에 한 10 내지 20% 정도 적은 4,000에서 한 4,200, 300 정도의 분양가 상한제 되면 결정될 거다. 사실은 그거를 포기할 때 겁나죠. 네. 그런데 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 말에 그 통매각 카드를 꺼내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빨리 그 서울시 협조를 받아서 착공도 한 4개월 빨리 당겨서 그래서 4월에 착공하고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그 허그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한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이걸로 분양할 수 있는 거냐, 도저히 그건 안 된다라고 이미 나는 했기 때문에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수격을 했죠. 그때 내 나름대로 결정한 거는 7월 말에 분양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그 시점에서는 아무리 국토부가 죄고 한국감정원이 그 삭감을 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5,200 이상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뭐 10 내지 20% 낮다라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셨어요? 왜냐면은 땅값을 그냥 감정원이나 국토부가 진짜 나 모르세요 그냥 후려쳐버리면은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정부에서는 국토부나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너무 무리한 어떤 정책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어떤 상식을 벗어난 어떤 제재를 가한다면 방법이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땅값의 감정평가라는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명쾌하게 땅값의 감정평가를 했더니 그것도 감정평가는 서초구청에서 하나, 서울시에서 하나 이렇게 조합하고 상관없는 평가사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에서 뭐 절반으로 후려친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봤더니 이게 아무리 감정원이라고 해도 이걸 무리하게 후려치기는 좀 어렵다고 보셨던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2013년에도 이런 똑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에 우리가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보통 260%까지 개별 공시지가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한 180% 정도만 받아도 5,000원 훌쩍 넘는다. 이번에 200% 정도? 아니야, 180 정도. 180 받으셨던 거예요? 179점 얼마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가 왕창 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거는 정말 모르는 얘기고요. 이 가격이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개별 공시지가는 참고만 할 뿐이지 네. 사실은 원가법이라는 그런 감정평가 기법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이 된다. 네. 근데 이 원가법이라는 거는 이건 진짜 대단히 노하우인데 네. 법인세 평가는 감정평가를 해요. 조합에서. 그러니까 분양하기 전에. 언제 하느냐? 첫 번째 관리처분 인가 난 시점 아니면 이주하고 이주할 때쯤 명의신탁 시점 그 둘 중에 빠른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법인세를 그때부터 이제 기준이 돼요. 좋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예전 사례나 지금 사례나 다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아무리 손질을 해도 네. 이 이하는 내려갈 수 없다고 나는 확신이 가진 거예요. 감정원이 아무리 쥐어짜도 이 아래로는 못 내리고 실제로 지금 뭐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했다지만 실제로 180%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180%가 나왔을 뿐이지 네. 과거 사례를 보면 180%는 되게 후려친 건 엄청 맞아요. 후려친 거네요. 왜냐하면 저 예전에 때 받았을 때가 250%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가지고 후려친 건 맞는데 네. 어찌됐든 그거보다는 원래 그 법인세 감정평가액 자체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 평가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이게 여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조합원 분양가를 우리가 파괴해서 사실은 올렸어요. 올렸었잖아요. 5,500에서 5,900까지. 네. 네. 야 우리가 5,500에서 5,900인데 어떻게 4,900이냐. 언론이나 상당히 어떤 동정의 뭐 그런 거를 좀 반응이 됐다. 그렇다면은 잘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베일리가 이렇게 통과를 하니까 그 이제 후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그렇죠. 그래서 뭐 둔촌주공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어디죠? 그 10만포 사지구, 뭐 레미안 그 15차 옆에 있는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벌써 둔촌주공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원베일리 나오니까 뭐 4천 얘기 나오고 막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거기 예상 밴드가 대충은 그래도 조업장님 좀 잡고 계시지 않았어요? 대충 감으로 보셨을 때? 제가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뭐 신경 쓰고 그럴 여력이 사실 없어요. 워낙 다른 지금 압구정이라든지. 그럼 둔촌주공 같은 데다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아서 대충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 공시지가로만 놓고 계산을 하면 제가 볼 때는 3천이 안 넘어가요. 안 우리 넘어가요? 같이 180%. 근데 지금은 국토부가 그 다음날 보도자료까지 냈잖아요.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이 허구보다 당연히 낮아야 되는 거 맞는데 허구보다 16% 올라갔으니까 국토부는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그래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단순히 그 개별 공시지가로는 아까 예측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 그걸로 놓고 우리가 똑같이 180% 한다면 3천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허구 분양가 정도밖에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기에는 법인세 감정평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는 벗어났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 시점 이것도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가 그게 오리지널 진짜 땅값을 제대로 감정평가한 건데 그 평가를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했느냐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3천이 간다 아니면 4천 간다 근데 4천은 내가 볼 때 어림도 없고 또 하나는 지금서부터는 국토부가 이건 더 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원베일리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죄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단지들이 혹은 예를 들어서 거기는 2,950인데 이게 4천 나온다. 그건 문제가 있죠. 또 다른 단지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 분양할 단지가 15차 같은 경우 원래 자체 분양 예상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5천인데 관리처분 계획 세운 것도 뭐 4,900 얼마인데 여기도 뭐 우리하고 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5,600 나온다. 근데 거기도 허그는 4,891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라는 자체를 용어를 없애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보완해서 어떤 다른 조항을 넣든지 이렇지 않으면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토지비에 대해서 손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넣든지 어떤 가산비를 갖다가 우리가 가산비만 평당 800이잖아요. 자, 토지 가산비 거의 4대, 공사비 가산비 거의 4대. 그래서 4,900에서 766만 8천 원이 늘어난 건 가산비인데, 그 가산비 항목 자체를 뭐 줄인다든지, 손질한다든지, 이런 어떤
뭐가 가해지지 않을까. 그래야 분양가 상한제 본연의 어떤 취지대로 규제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 후단에 있는 단지들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으시는 건 어떤 거 있으세요? 재건축을 실제로 진행해 보셨던 분으로서 너무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말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이 한 건 가지고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아, 왜냐하면 우리 단지 옆에 있는 15차를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에서 똑같은 감정을 하고 똑같은 지침대로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5천 뭐 200. 100만 원 네, 같은 단지인데 예를 들어서 500 몇십만 원, 600만 원 차이 나요. 네, 날 수밖에 없어요. 네, 땅값이나 뭐 위치나 입지나 뭐. 예, 그런 아까 거. 원가법이라는 게 예. 그래서 같은 동네 붙어 있는 단지인데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강남에 있는 뭐 아니면 강북에 있는 모든 단지들이 이거 분양가 상한제 의미 없네라고 한 걸로 덤볐다가는 이건 문제 있다. 그걸 내가 보내주고 싶어요. 그건 정밀하게 따질 수 있고 사전에 네,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주를 해버린 단지들은 네, 방법이 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노하우는 배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건 분명히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정하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네, 이걸 산정하는 업체도 영역업체도 있고 네. 정말 여기에 잘 아는 같은 감정평가사라도 면밀히 하고 해봐야지 뭐 원벨리 됐다고 우리도 뭐 그렇습니다. 가자 이거는 좀 그건 아직은 아주 위험합니다.